안녕하세요. 3월 4일 금요일 3월의 첫 주의 마지막 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속이 되고 이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세계의 금융시장은 이제 출렁이고 있습니다. 미 금리 인상도 3월 15일, 16일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 0.25%가 파월 의장은 시사를 했지만 0.5%의 인상 가능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저는 0.75% 정도 올라서 금리 인상 부분으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금 한 방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크게 한번 맞고 금융시장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연준의 파월 의장은 0.25%씩 잽잽잽 이렇게 한 방으로 정도 했으면 하지 않나. 보통은 0.5%를 예상을 합니다. 오늘 금요일 HLB, 최근에 HLB 그룹주들은 점차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국내의 코스닥 시장과 함께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코스닥 지수 상승이 훨씬 더 HLB 그룹주의 주가의 움직임보다 좀 더 빠른 상황이었지만 오늘은 과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오늘 금요일 시장, 오늘 유럽 시장은 2%대의 하락, 현재 미국의 나스닥도 1%대 후반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 잠시 6시면 미국장도 마칠이라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시각은 새벽 6시 10분 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현재 실시간으로 146포인트에 0.43% 약보합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간밤에 일단 유럽의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시장은 새벽 3시경에 장이 마쳤고 독일, 영국, 프랑스는 2%대에 하는 2% 근방에서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러시아는 여전히 거래 정지가 된 상황, 이탈리아 또는 스웨덴, 벨기에, 이런 유럽의 각국의 나라가 천일 어제의 새벽녘에는 상승세로 보였지만 오늘은 이제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상황으로 2%대의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세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2.23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의 상황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카 시장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3월 2일로 이렇게 보여지죠. 유럽의 증시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미 증시 현재는 마이너스 1.6 나스닥 상황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러시아의 디폴트 상황, 즉 국가 부도의 위기 상황이 점차적으로 서방국과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통해서 고립무원의 상황에 있고 국가 부도 디폴트 상황에 대한 기사들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조금 살펴를 본다라면 러시아의 디폴트가 우려되고 보이콧이 한창, 그리고 휘청거리는 러시아 경제라는 제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침공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향해서 미국과 서방이 경제 제재를 쏟아내면서 러시아 경제가 맥을 못 추고 있다. 3일 외신들에 따르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는 오늘 3월 10일부터 러시아은행 7곳을 결제망에서 차단할 것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상당히 많이 있지만 다수가 60% 후반대, 70% 정도가 해외에 있고 해외 이제
결제망이 이렇게 차단이 된다라면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스위프트는 200여 개국 1만 1000개 은행을 연결하는 국제 통신망으로 러시아가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경고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은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된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경고하고,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이 6,430억 달러, 대략 한화로 773조 원일지라도 러시아 정부 기관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책, 지불수단 중단 등이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캐피털 이코노믹도 스위프트 퇴출 등 경제 제재 조치가 러시아의 외화 보유 접근에 영향을 줄 것이며, 외환 보유액의 절반은 제재 영향을 받고 나머지는 금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JP모건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달에 7억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7억 달러 정도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서 채무 불이행, 국가 부도 사태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크레물린 궁도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CNN 비즈니스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크레물린 대변인은 외신 기자들에게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굳건하며 계획이 있다라고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물린 대변인이 이렇게 강조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FED의 파월 의장은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승을 지지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게임의 체인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2일 어제 이번 달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2%를 훨씬 웃돌고 강력한 노동시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달 회의 3월 15, 16일 연방금리의 목표 범위를 올리는 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말했고, 나는 파월 의장은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한다.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금리를 더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일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1월 FOMC 정례회의 직후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국내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3월 인상설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실제로 금리 인상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국내의 물가도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못 살겠다. 현재 유가가 110달러 이상을 훨씬 웃돌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에서 0.25%로 사실상의 제로금리 상태에 있고, 연준 의원 다수가 파월 의장과 같은 0.25%포인트 인상이라는 완만한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지만 일부 위원들은 0.5%포인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저는 0.5%가 가장 유력하고 혹시라도 적은 확률로 0.75%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면 0.75 올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2018년 12월 이후 처음이 된다라고 하고, 연준은 당시 기준금리가 연 2.25에서 2.5%까지 높아졌다가 경기가 가라앉는 양상을 보이자 다시 2019년 10월 1.5%까지 낮췄고,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뜨려 지금까지 유동성 장세를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다. 차기의 FOMC 이번 달 15일에서 16일 날에 FOMC가 정례 일정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5월 초 6월 중순경에 있고요.
블룸버그는 연준 이회의에서 향후 몇 달간 긴축 정책이 어느 범위까지 얼마나 빨리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일부 지침을 제공하면서 금리와 경제에 대한 새로운 분기별 추정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더 높아질 경우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정책 조정을 이동시키는 과정은 연방 금리 목표 인상과 연준 대차 대조표 규모를 축소하는 것 모두를 수반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금리 인상은 물론 그간의 채권 매입으로 비대해진 연준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도 평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 긴축 재정, 금리 인상 부분이 올해 어느 정도 이번 상반기 6월, 7월 이전에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5월 이후에 다시 금리 인상 부분이 5월 초 2차례 정도가 상승을 하면서 5월 이후 정도의 완만한 국내의 증시의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들의 어제는 HLB 테라퓨틱스가 한 차례 한 8%, 6% 정도, 6.8, 7%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왔고, 다시금 하방에서 이제 흐름을, 수급 상황을 봐면서 다시금 재차 흐름을 좀 봐야 되겠고요. 전체적인 HLB는 최근 들어서 점차로 슬금슬금해서 우상향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3월 중반까지 일단 금리 인상, 그러한 불확실성에 좀 더 역점을 두고 국내 시장과 HLB 주가의 움직임이 좀 보여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유가가 급등을 하고, 러시아는 현재 전 세계 8%의 유가의 수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연가스가 현재 유럽에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강력한 경제 제재로서 그러한 상황이 불가피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유럽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물가 급등은 불가피하게, 따라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부분으로 자연스레 이제는 금리 인상 부분으로 금융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적인 상황에서도 좀 좋고 나쁨이 나오게 될 것이고, 금리 인상 부분에 많은 촉각을 3월 중반 최소한은 또는 길게는 3월 장기적으로 금리를 예의주시하면서, 또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 그래서 현재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신용융자 잔고가 20조 5천억 정도에 해당을 하는데, 또다시 151억 원의 신용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고객의 탁금은 63조 4,254억 원이고 원달러 환율 1,204원 정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외국이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오겠고, 이 신용 융자 잔고 부분이 투매가 진행된다라면 지수의 급격한 하락이 나올 것이고, 현재는 20조 5천억 원이기 때문에 20조 원 근방에서는 이 신용의 투매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한 관점으로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금 현재 6시가 이제 넘었기 때문에 미국의 다우존스는 0.29% 실시간으로 0.29% 96포인트 하락을 해서 33,794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56% 214포인트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하락을 해서 나스닥은 13,500포인트 전저점 부근의 모습을 자세히 차트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기, 업데이트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현재 주요국의 미국의 나스닥이 아직은 진행되어서 한 15분 정도에 지연되는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현재의 모습에 13,500포인트 여기 정도 여기가 전 저점 부분 이 부분이 상당하게 전 저점을 2월 24일에 깼던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나스닥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13,500포인트에서 하방 경직이 된 모습인데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의 이제 인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곳이 13,000포인트를 내려갈 것인지 이러한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에 HLB의 공매도와 대차의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어제 31,300원의 종가에 머물렀고요. 어제 39,417주에 공매도가 나오고 대차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HLB는 대차가 상당히 늘어난 상환보다 대차가 늘어나서 현재 대차장은 1,400만 주에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어제는 13만 주의 대차가 늘었고 68,632주 상환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정도의 대차와 차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월 25일에서 3월 4일까지 외국인은 이 기간 최근 5일 동안 외국인은 43만 5,900주를 빌려주고요. 그리고 46만 4천주 정도를 이렇게 차입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은 4만 5천주. 따라서 HLB에 있어서 전체적인 대여와 차입은 외국인 주도로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 업데이터가 변경이 돼서 다시 리프레시를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HLB 생명과 어제 18,000주의 공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대차 상황을 보게 되면은 HLB 생명과학은 2월 24일 32만 5천주의 대차가 이루어지고 최근에서는 상환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는 1000주의 대차가 이루어졌고 상환은 12만 6천주 현재 그래서 647만 주의 대차 잔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28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를 보게 되면 HLB는 526만 주로 좀 많이 줄어든 상황 4.94%를 현재 공매도 잔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며칠 동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서도 유럽과 미국의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었고 어제 정도만 이렇게 상승을 했고 오늘 또 하락을 했었지만 국내 증시는 탄탄하게 상승을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오늘 미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금요일이면서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될지 그러한 확률은 조금 더 저는 50몇 프로 좀 더 높다라고 보고 또 한 프로는 아주 조금은 낮은 확률이지만 오늘 또 상승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그동안에 1월 달에 너무 코스닥과 코스피의 지수 하락이 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개인들의 또는 그러한 개인들의 신용잔고 이러한 부분이 투매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렇게 큰 폭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만 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금요일장에도 그렇게 나쁘지만 하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그러나 최근 이렇게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은 한풀 정도 꺾일 가능성, 금리 인상 부분으로 인해서 투자자별의 외국인 동향과 개인들 신용융자의 그러한 투매 부분이 함께 콜라보를 이룬다라면 조금 지수는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 될 것이고, 어쨌든 3월 들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외국인의 그러한 매도세가 어느 정도 강력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흐름은 또는 개별 종목들은 주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HLB에 있어서는 저는 만약에 3만원 HLB를 보게 되면 3만원 이하 정도 29,000원이라고 한다라면 그러한 가격대가 오면은 5월, 6월 그러한 이후의 시간들을 보고서 저점 공략의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분명히 HLB는 올해는 개별지 기준으로 반드시 영업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내놓아 봅니다. 어쨌든 오늘 금요일 잘 대응하시고 또는 관망을 하시고 시장 흐름을 잘 각자의 포인트에 맞게 지켜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 영상을 오랜만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